3월 15일 스트리밍의 양준모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후면 사운드 단자에 이어폰을 연결하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J390UD라는 메인보드를 사용 중이시고 전면 사운드 단자에 연결할 때는 노이즈가 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AS는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AS가 되면 좋은데 말이죠. 사실 AS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항상 컴퓨터에다가 스피커나 USB나 이런 거 연결할 때 보통 컴퓨터 본체 뒷면 연결하시라고 안내해 드리잖아요. 컴퓨터 본체 뒷면에다가 연결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본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IO 패널 IO 패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본체 뒷면에 연결하는 이런 단자들은 메인보드라고 하는 마더보드,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이런 부품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전자적인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의 간섭이 덜합니다.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체 앞면도 볼까요? 우리 본체 앞면에 보면은 이렇게 USB 단자하고 스피커, 마이크 단자 있죠. 그리고 또 본체 앞면, 윗면,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좀 보조 단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조 단자들은 뭐냐 하면 얘네는 이 컴퓨터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장치인 거예요. 사용자가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착된 장치인데 우리가 이 케이스를 구입할 때 케이스들이 작게는 5,000원, 6,000원, 10,000원짜리 케이스들도 있고 비싼 거는 몇십만 원, 몇천만 원은 모르겠네요. 몇백만 원짜리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아무래도 저렴한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케이스를 이용해서 옆면이나 윗면이나 앞면이나 철제로 잘 구성하는 그런 비용들 좀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가적인 패널들, 부가 단자들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조적인 외부 단자가 있을 때는 이 외부 단자의 선을 이 메인보드에 있는 여기 출력 단자 부분에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메인보드에다가 선으로 연결해서 앞면이나 옆면에 있는 단자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저렴한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능이 많으면 고장이 많잖아요. 기능이 많고 동작이 많으면 고장이 많기 때문에 얘도 메인보드에서 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본체 앞면에 장착이 되어 있는 보조 도구다 보니까 적어도 한 2단계, 3단계 정도는 연결 부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본체 앞면 단자나 이런 데에 연결했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또 선으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메인보드에다가 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선 자재가 그리 좋지가 않으면 선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 컴퓨터 내부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전선이나 이런 데서 전기가 통할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통은 다 배우겠지만 선에 전기가 통하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죠.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또 이런 신호들, 소리 관련 신호들에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런 신호들이 노이즈로 해가지고 발생이 됩니다. 이 소리 관련된 부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이나 스피커나 이런 소리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작은 전기 신호도 이게 소리로 구성이 돼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노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체 앞면에 있는 그 단자들에 연결하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문의를 주신 부분은 반대로 본체 뒷면에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이 소리 단자, 스피커 연결 단자에 직접 연결을 했는데 노이즈가 들린다. 근데 본체 앞면 단자에는 괜찮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체 앞면 단자에는 노이즈가 없다. 그런데 본체 앞면 단자만 사용해도 된다
한다면 그냥 본체 앞면 단자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체 뒷면 단자의 노이즈를 잡기가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본체 뒷면 단자에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접지 부분입니다. 접지. 아까 제가 선에 대해 안내를 드릴 때 그 주변에 있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기장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좀 소리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본체에 얘가 그 220V의 전기가 연결되는 이런 그 쇳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누설 전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설 전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파워를 통해서 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전류인데 본체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메인보드 연결되어 있는 선 자재에 뭐 그 전기가 추가적으로 뭐 퍼지고 있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접지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접지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을 때 전기는 양전류, 양전하고 음전하 있다고 알고 계시죠? 뭐 이렇게 전기 관련 신호 지금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220V 신호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정으로 지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220V, 아래로 220V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위아래로 움직인다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0 부분, 이 0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위로 220V, 아래로 220V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0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0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주냐. 뭐 이런 식의 전기 그 회로도를 보면은 이 밑에 이 부분이 그 0 전압을 규정해주는 0 전압을 설정해놓은 부분인데 이 접지라고 하거든요. 접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이 있잖아요. 땅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주는 것을 접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땅에 있는 전압을 0으로 본다는 거예요. 0으로 규정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위로 220V, 아래로 220V, 아니면 DC라면은 위로 12V, 뭐 아래로 12V 이런 식으로 보통은 DC인 경우에는 위로만 동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부분을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이 콘센트 같은 데를 보면은 콘센트에 그 플러그 부분 있잖아요. 플러그 부분. 그러니까 플러그 부분 여기 가운데 꼽히는 부분. 예, AA님 안녕하세요. 꼽히는 부분 말고 위에 부분하고 아래 부분 보면은 여기 접촉할 수 있는 쇳덩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개의 쇳덩이가 접지 단자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 아파트나 뭐 집이나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0 전압을 좀 규정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접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컴퓨터 콘센트를 연결했을 때 컴퓨터에 뭐 누설 전류가 흐르거나 아니면 좀 전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접지를 해주면 좋은데 사실 집 자체에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접지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땅에다가 그 플러그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 접지 부분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뭐 직접 땅에다가 땅 파묻어가지고 뭐 구리판이나 이런 거 파묻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고 보통 창문 쪽에 있는 뭐 샤시라고 할까요? 뭐 쇠로 되어 있는 샤시라던가 이런 큰 뭐 구조물 같은 거, 철제로 되어 있는 구조물에다가 접지를 연결해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집에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혹시라도 멀티탭 사용하신다면 멀티탭이 이 접지 기능이 없는 멀티탭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판매되던 좀 저렴한 멀티탭들은 이런 거 보면 이 접지가 없죠. 접지가 없어서 이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멀티탭이면은 접지되어 있는 멀티탭으로 바꿔보시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아까 제가 접지 부분이 위하고 아래 하나씩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위쪽에만 접지를 연결해 놓거나 아래쪽에만 접지를 연결해 놓거나 아니면 고장으로 한쪽만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플러그를 이런 식으로 꼽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한번 꽂아가지고 접지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좀 생각해 보자면, 이 접지 관련 문제 말고 좀 따져보자면,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기를 좀 잘 분배를 해주지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설 전주가 생기는 경우. 파워 서플라이가 220V로 들어온 전기들을 뭐 12V, 5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류 전원으로 변환을 해주는 직류 전환 변환 장치예요. 그런데 얘도 아무래도 그 기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거죠. 불량이거나 아니면 너무 저렴한 제품이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 한다면은 이 장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전선들이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메인보드 봤을 때 메인보드 전원 메인 케이블이나 여기 중앙 CPU 쪽으로 들어오는 CPU 전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전원이 뭐 이상하게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은 이 전선 파워 케이블의 그 내부 전선 중에서 뭐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메인보드에다 직접 전기를 집어넣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뒷면 스피커 단자는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단자다 보니까 전기적인 입력이 잘못되면 아무래도 스피커나 아니면 뭐 USB나 이런 거는 좀 그런 부분 덜하긴 한데, 이런 그 전기적인 신호에 굉장히 민감한 소리 장치들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의 고장이 아닌가 한번 AS라던가 교체라던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메인보드 AS 해봐야죠. 메인보드 자체 고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파워 서플라이가 전원을 이상하게 공급해주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파워 서플라이에서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주더라도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해주는 전기를 이 내부에 있는 콘덴서라던가 이런 전기 유지 장치라던가 전기 변환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를 각종 부품에다가 잘 분배해줘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고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메인보드에 전기적인 신호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피커 쪽에 소리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메인보드를 바꿔볼 수 있으면 바꿔보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드 AS를 좀 진행을 해봅니다. 지금 양준모님께서 AS 받기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파워 서플라이나 아니면 이 메인보드, 지금 G390 메인보드 여기 보면은 무상보증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 지나도 AS는 웬만해서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AS가 뭐 조립 컴퓨터 뭐 그런 거 AS인지 아니면 통짜 컴퓨터의 AS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개별 부품의 AS 기간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라던가 아니면은 메인보드 AS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앞서 이 본체 앞면 단자 말씀드릴 때 케이스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간혹 가다가 케이스의 구성이라던가 뭐 어떻게 좀 조립이라던가 아니면은 케이스의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노이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의 경우를 좀 한번 좀 구분해 보시려면은, 컴퓨터 본체에 있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보통 컴퓨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면 파워 서플라이, 메인보드,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얘네만 끼면 일단 그 컴퓨터가 켜지거든요. 뭐 모니터를 연결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리고 뭐 전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파워 케이블 정도? 그거를 연결하는데 이 본체에다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뭐 철판은 아니고 녹지 않는 나무판이나 뭐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가 얘네만 구성해 보는 거예요. 케이스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이 파워 서플라이하고 메인보드하고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하고 램이 구성되어 있는 메인보드인 거죠. 메인보드하고 그리고 또 뭐 그래픽 카드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것들을 케이스에 넣지 말고 그냥 테이블에다가 연결하신 다음에 전원을 켜보세요. 그래서 혹시 소리가 노이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막 케이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케이스 없이 개별 부품으로 부팅을 했을 때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제외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방법도 한번 좀 테스트 해볼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해드린 부분이 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본체 전면 단자는 노이즈가 안 나니까 걔가 문제 없으면은 걔를 좀 사용해 보시라 한 것이 좀 이런 이유거든요.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진행을 해도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노이즈가 안 난다면 본체 전면 단자에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운드 카드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장 사운드 카드. 뭐 외장 사운드 카드 뭐 저렴한 거는 정말 저렴하거든요. 뭐 여기 보면은 뭐 3,000원, 4,000원 이르죠. 근데 얘네는 USB로 연결하는데 얘네 그냥 꽂으면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시고 적어도 뭐 이런 정도? 사운드 블라스터 이름이 있죠. 예전부터 유명한 사운드 카드 회사였고 사운드 블라스터 뭐 이런 USB 형식의 외장 사운드 카드 그리고 뭐 제나이저 외장 사운드 카드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로 한번 물론 이렇게 저렴한 것들도 노이즈가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웬만한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리얼텍 사운드 카드보다 더 소리가 좋고 기능이 더 좋고 뭐 운용 프로그램이 더 좋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만약에 이런저런 조치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게 됐다 한다면 외장 사운드 카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본체 앞면 단자의 소리가 잘 나온다니까 걔를 그냥 활용하시는 것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혹시 노이즈가 좀 적다면 그러면은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헤드폰 같은 것들은 저항이 높은 헤드폰 같은 것들은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것들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준모님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